자, 그 다음에는 족바가 4주차 데이트 7번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제시문 자체가 사례의 홍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사례가 과연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느 사례의 유사 사례인가를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에 해당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례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그 전체적인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여기서는 결론은 뭐냐면 여기 나왔어요.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요. 자, 가정적 원인에 관련된 얘기와 그다음에 추월적 인과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추월적 인과는 어차피 가정적 인과랑 가설적 인과랑도 관계가 돼요. 여기까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적 책임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객관적 기속의 타당성 문제로서 합법적 대체 이론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규범 보호 목적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요게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 안에서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객관적 기속에 대한 문제는 어 전체로 이렇게 여기 두 개 나오는데 일종의 과실 원인 행위와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실 원인과 관련된 객관적 기속에 관련된 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1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번에 해당이 돼요. 객관적 기속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실이 아닌 고의적 행위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단계로 잘라주게 돼 있는데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 가는 뭐에 저기 재심에서는 가의 사례는 뭐냐면 추월적 인과관계와 가설적 인과관계에 관련된 사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나는 재심 마지막에 나오는 고의적 행위에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걸 전도의 함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A의 행위가 휴대폰이 산산조각이 난 결과는 추월적 인과관계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추월적 인과관계는 A의 행위가 아니라 C의 행위가 되는 거.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얘를 가설적으로 바꾸든가. 맞죠? 2번 가의 C 행위가 없었어도 휴대폰이 산산조각 날 것이므로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A의 행위가 인과관계 판단고려. 왜냐면 A의 행위가 뭐가 판단한 가설적 인과관계가 판단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기 때문에 A의 행위가 되는 거죠. C 행위는 추월적 행위예요. 나에서 C가 휴대폰을 밀어 떨어뜨린 것은 이미 발생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 행위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눠진 게 제시문이 앞에 두 개는 여기서부터 요거까지는 결국 뭐가 돼요? 요거는 과실행위고 한편 고의적 행위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과실로 인한 행위니까 요걸 구분하는 게 눈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이게 구성이에요. 자, 나에서 A의 행위와 휴대폰이 금이 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객관적 기속의 타당성이라고 했는데요. 객관적 기속의 타당성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나와 요거 사이에 전도의 함정이 언뜻 보면 되게 말이 돼 보이는데 나의 사례는 객관적 기속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요건 여기고 객관적 기속은 여기 과실로 인한 원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앞문단이랑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기속과 나는 객관적 기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로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아무튼 답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5.